도시마다 또 학군마다 물론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러니까 레퓨지를 많이 받는 그런 도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2년 전에 코비드가 딱 시작하자마자 정말 많은 수의 연륜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다 은퇴를 하셨어요. 보통 에듀케이션, 퍼블릭 에듀케이션 쪽에서는 연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35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다 은퇴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교사의 수요가 훨씬 되게 많이 높았었는데 이례적으로 이제 그런 거 외에 또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교사 취업을 한 후에 처음 5년 이내에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교사들이 퇴직을 합니다. 포기하시는 거죠. 그냥 다른 직업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교사라는 직업이 원래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노동이 있지만 정신적인 노동이 굉장히 강한 이제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교사들을 서포트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많은 교사들이 번아웃이 올 것이고 이제 번아웃이 왔을 때 실제적으로 수업을 가르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점점점 이제 정부 입장에서 또 교육청 입장에서 많은 숫자의 선생님들을 잃게 되겠죠. 시티나 뭐 주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특히 뭐 Syrian refugee, 뭐 Ukraine refugee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받는 이제 그러한 시티일 경우에는 이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지겠죠. 왜냐면 결국 refugee를 받는 것은 정부이고 또 교육청에서 이제 뭐 딱히 이렇다 할 트랜지션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그 트라우마가 많은 아이들을 이제 퍼블릭 스쿨에 보냈을 때 그 아이들을 everyday 딜해야 되는 사람은 결국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짐은 선생님에게 가게 되겠죠. 현장에서 느끼는 이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한국이나 동양권 나라에서는 이제 교사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어떤 기본적인 respect, 어떤 그 존경심이나 어떤 예우를 갖추는 데 반해서 캐나다 문화는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떤 그러한 정서적인 힘든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스페셜 어텐션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발달 장애이든 신체의 장애이든 언어 장애 혹은 행동 장애 여러 가지 장애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스페셜 어텐션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원래 원 클래스룸당 한 클래스당 법적으로 3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4명, 5명 많게는 그 이상 수업에 넣는 현실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르는 어떤 프랩이나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쓰기에는 너무 과정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고요.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제 교사보다 그 이해, 보조교사들이 더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스페셜 에듀케이션이 그러니까 어텐션이 필요한 아이들이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뭐 1명 내지 2명, 많게는 3명까지 이해가 한 반에 있어야 되는데 2명, 3명은커녕 1명도 없는 클래스들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스페셜 어텐션을 줘야 되는 아이들도 이너프하게 그 어텐션을 받지 못하고 그 외의 아이들도 분명히 스페셜 어텐션을 받지는 않아도 되지만 어느 정도의 어텐션을 받고 수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고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는 어떤 심한 날에는 아예 수업 자체가 되지 않는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그런 이슈들을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께 올리기까지 과정도 너무 많고 뭐 학부모님께 먼저 노티스를 주고 뭐 상담을 한다던가 아니면 카운슬러들 선생님들을 다 만나서 이게 미팅을 갖는다던가 그러니까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결국 이 모든 짐은 교사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죠.